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한 초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수도권 영향을 받는 춘천과 원주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수 텃밭이었던 강원 민심의 흐름, 허주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강원 민심. 최근 들어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수도권 바람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민심을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춘천 표심이 예측 불허입니다. 춘천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힘 강대규, 김혜란, 박영춘, 그리고 무소속 오정규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노영호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현직 의원 간 맞대결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춘천을 선거구는 선거구가 단독 분구로 될지 그대로 유지될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그야말로 혼란입니다. 삼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같은 당 이민찬 허인구 예비후보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정배 전성 예비후보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최문순 전 지사의 출마 여부에 따라 대진표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 갑에서는 작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이 원주시장 3선을 역임한 민주당 원창묵 예비후보와 여준성 전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 을에서는 민주당 송기현 의원을 상대로 최근 사직한 김한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권희중 안재훈 예비후보 등 국민의힘에서 자천 타천 5명이 거론되며 다자구도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조 윤핵관으로 알려진 강릉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친윤계로 자리 잡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철규 의원과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양수 의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유상범 의원은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현재 강원 의석수는 8개, 이 가운데 6개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전석 탈환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 주 원주에서 열릴 강원도당 신년 행사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강원 표심 결집에 나섭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도민께 한 발 더 다가가는 공약 실천으로 전석 승리를 목표로 뛰겠습니다.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 첫 과반 의석 확보가 목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조만간 도당 사무실도 확장 이전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섭니다. 오만과 독선, 그다음 무능과 무책임의 윤석열 정부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도민들께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19대 총선 때처럼 국민의힘에 전석을 몰아줄지 더불어민주당에 절반 이상의 의석을 줄지 다가오는 4월 10일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해 개최한 강원소방본부 워크숍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향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술을 뿌리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욕과 폭행으로 혐의가 인정됐지만 정작 소방본부 내에서는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20일 속초에서 열렸던 강원소방본부 워크숍. 공식 일정이 끝난 뒤 한 소방공무원은 상급자로부터 숙소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라고 해서 갔는데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 뭐 그렇게 하면 안 됐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잘못했다고 할지 모르냐라고 하면서 몸에다 이제 술을 뿌렸죠. 주변 목격자들은 워크숍 일정 중 자유소통 시간에 피해자가 발언한 건의사항을 놓고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 혼내고 답하고 그런 식의 계속 대화가 왔었어요. 공기 수면 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구조대원들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의아했죠. 가해 소방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모욕과 폭행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강원소방본부 감찰조사팀에서는 가해 공무원에게 경징계인 견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경고로 감경됐습니다.
가해 공무원에게 상훈 등 공적이 있고 해당 사건이 상하 명령 관계에서 생긴 직장 내 갑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가해 공무원은 문책성 불문 경고도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강원소방본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해 소방공무원은 1년 가까이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증언에 참여한 동료들에게 증언을 하지 말라는 압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비격적인 대우를 당했는데 보호를 해주는 그런 조치도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생활하는데 해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 나름 역량 강화도 그렇고 좀 조직에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좀 많이 회의감을 느꼈죠, 사실. 앞으로는 그냥 적당히 하자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죠. 취재가 시작되자 강원소방본부는 직장 내 갑질이 아니라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인사조치로 곧 가해 공무원에게 징계성 전보를 내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가해 공무원은 취재진에 별다른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 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2000년에 태어난 용띠는 올해 25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김도균 기자가 용띠 청년들의 소망과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독서실 문을 가장 먼저 여는 사람은 김나희 씨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꿈을 키우면서 독서실에 도장을 찍은 것도 벌써 1년. 하루 종일 책을 들여다보고 체력 시험까지 준비하다 보면 밤 10시가 넘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이제 취업할 나이가 됐으니까 취업하고 막 자리 잡고 있는데 저만 뭔가 뒤처지는 기분 들어가지고. 김나희 씨는 지난해 경찰 시험에 필요한 한국사와 영어, 글쓰기 등 5개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여러 개의 시험을 수차례 보고 강의료와 독서실 이용료 등 이른바 취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영어랑 실용글쓰기 같은 경우도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거의 5, 6만 원씩 들어서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같은 용띠인 강수인 씨는 대학교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2년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은 터라 진로 정보나 상담조차도 수월치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이랑도 전보다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서 취업 관련 기간이 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업 특성상 고용이 일시적이고 비교적 불안정한 숙박과 음식점업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청년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강수인 씨도 고향에 남고 싶지만 강원도 소재 기업은 대부분 규모도 작고 급여와 복지 수준이 눈에 차지 않아 수도권으로 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서울이나 경기권에 가야지 이직의 기회라던가 아니면 제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강원도의 취업 한파는 유난히 더 매섭지만 용띠 취준생들은 올해 취직하겠다는 목표로 오늘도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꿈을 이뤄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꼭 제가 활약할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하고 싶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평창에서 수도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30억이 넘는 관급 공사를 따냈다는 폭로를 해서 충격을 줬는데요. 평창군이 관련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시켰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억 원이 넘는 뇌물을 주고 30억 원 이상의 관급 공사를 따냈다. 평창의 상수도 관련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취재진에게 폭로한 내용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년 1개월간 3억 원이 넘는 현금과 금두꺼비 등을 전달한 장부. 현금 1억 원을 공무원에게 건네기 전 일종의 보험용으로 찍어뒀다는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원주 MBC의 단독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자 평창군이 새해 1월 1일자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4급 국장과 6급 팀장을 직위 해제시킨 겁니다. 당시 상하수도 사업 소장이었던 4급 국장은
명패가 떼진 사무실로 출근해 대기 중이고 당시 실무자이자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6급 팀장은 평창군청 본청에 마련된 별도 공간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직위 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 사전 절차 성격이 짙습니다. 직위해제를 하면 출근 의무는 아직 있어요. 한 분은 이제 이틀 개인 사정 때문에 연가를 오늘 내일 냈고요. 기존 사무실에 명패를 띄고 계시는 걸로 우리 또 같이 있기를 좀 서로 꺼려해서. 지난달 평창군청과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핸드폰까지 압수한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 사업을 땄다고 폭로한 사업가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자처했는데 진실로 나왔고 장부와 사진, 핸드폰 위치 정보 등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무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업가 박 씨가 공무원들에게 현금뿐 아니라 접대, 골프나 여행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황이어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강원도에서는 1등급이 없고 평균 종합 청렴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보다 1등급 낮아진 4등급, 강원도교육청은 4등급을 유지하며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동해가 가장 높은 2등급을 기록했고 춘천과 인제, 철원, 홍천 등 7곳은 3등급, 강릉과 원주, 양구 등 5곳은 4등급, 삼척과 화천 등 5곳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강원랜드가 3등급, 강원개발공사와 대한석탄공사가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교의 수시 합격자 최초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들의 등록 대상자 1,578명 가운데 9,482명이 등록해 등록률은 82%를 보였는데 지난해보다 1%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강원대는 지난해 등록률 91%를 기록했지만 올해 87%로 4%포인트 떨어졌고 춘천교대는 지난해 77%의 절반 수준인 39%까지 줄었습니다. 한림대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경동대 메디컬 캠퍼스도 소폭 오르면서 등록률이 90% 이상을 보였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여행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기업과 함께 겨울 여행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강원도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도내 겨울 여행 콘텐츠를 소개하고 숙박과 레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는 숙박 상품은 최대 3만 원, 목장에서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레저 상품은 최대 2만 원 할인합니다. 춘천의 핵심 현안인 기업혁신파크 선정 여부가 4월 총선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혁신파크 선정에 앞서 면적 축소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선거 유불리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거라며 정부의 기업혁신파크 선정이 4월 총선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 시즌2로 불리며
춘천을 비롯해 포항과 당진, 거제 등 전국의 7개 지자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신작 개봉 영화를 볼 수 있는 상설 영화관인 작은 영화관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평창군은 총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평창읍 중리에 지상 2층, 연면적 1,050제곱미터 규모로 상영관 2개를 갖춘 영화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용평면에 햇빛 700 평창 시네마가 있지만 남북으로 긴 지역의 특성상 국민 모두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은 영화관이 들어설 평창읍 중리 일원에는 돌문화체험관, 노람뜰, 물환경체험관 등 연계 개발 사업 등도 진행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동해시가 올해부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 최초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받는 17세 이상의 시민이며 축하금 3만 원은 동해페이로 지급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바꿔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현판식에는 심영섭 청장을 비롯해 정일섭 글로벌 본부장, 김기철 도의회 경선위원장 등이 참석해 입법 예고와 조례 개정 등의 명칭 변경 관련 경과 보고와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망상 1지구 신규 사업자 공모를 비롯해 2, 3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부평지구 입주기업 추가 유치와 5개 지구 산업시설 용지 분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제군과 양구군, 화천군 등 접경 지역의 3개 지자체가 2027년 개통하는 춘천 속초 동서고속활철도 역사 주변 활성화 사업 예산을 280억 원 확보했습니다. 인제군은 170억 원을 확보했고 양구와 화천은 70억씩 배분받았습니다. 새 지자체는 앞으로 5년 동안 복합환승센터와 호수권 시티투어, 귀농, 귀촌, 거점 주거단지 등 목적형 관광지 육성과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이 지난해부터 임시 운영 중인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영구 존치를 통해 올해 올림픽 국가정원 사업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누적 이용객이 17만 명을 기록하며 9개 읍면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계절 거점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올해 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인데 운영 결과에 따라 복원 또는 영구 존치 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2024 강원겨울 청소년 올림픽을 가상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공식 메타버스 공간 버추얼 강원이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가 즐길 수 있도록 6개 언어를 제공하며 자신의 개성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 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 등 9개 건물을 미리 둘러보고 평창, 강릉 등 개최도시 관광 명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